공연장이 숨죽인 정적 속에서 14살 소년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조롱하던 수백 명의 관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처드 스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단 한 번 들은 곡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만의 해석까지 더해 연주하는 한국계 소년. 불과 10분 전만 해도 세탁소 지배가 뭘 안다고 하며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반전의 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새벽 5시 30분, 아직 거리에는 가로등만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인타운 외곽의 좁은 골목, 김스. 클리너스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세탁소에서는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증기 다리미가 치익 소리를 내며 뜨거운 김을 뿜어냈고 대형 세탁기들이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14살 데이비드는 교복 셔츠에 단추를 채우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 1시간 반 동안은 부모님을 도와 전날 맡긴 옷들을 분류하고 포장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죠. 새벽잠이 많은 나이였지만 부모님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일하시는 것을 아는 그는 투정 한 번 부린 적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야, 여기 미스터 존슨 양복이야. 조심해서 다뤄. 지난번에 단추 하나 느슨하다고 1시간 동안 소리 질렀잖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하루 15시간씩 뜨거운 증기 속에서 일하느라 손은 50대처럼 거칠어져 있었죠. 네, 엄마. 제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데이비드는 정성스럽게 양복을 비닐에 넣으며 단추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미스터 존슨은 동네에서 유명한 진상 손님이었죠. 백인 중년 남성인 그는 늘 아시아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특히 영어 발음이 서툰 데이비드의 부모님께는 더욱 그랬습니다. Your English is very bad. I cannot understand. 지난주에도 그는 일부러 큰 소리로 느리게 말하며 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옆에서 지켜보던 데이비드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젓는 것을 보고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게 뒤편에서 거대한 세탁물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아버지는 한국에서는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다고 했지만 미국에서는 그저 영어 못하는 동양인 세탁소 주인일 뿐이었죠. 아빠,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너는 학교 갈 준비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아버지의 말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가슴이 먹먹해졌죠. 부모님은 늘 자신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기를 바라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7시가 되자 데이비드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웨스트우드 중학교는 부유한 백인 동네에 있었고 한인타운에서 버스로 40분을 가야 했죠. 부모님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 학교로 보냈지만 데이비드에게 그곳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야, 김치보이가 왔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듣는 소리였습니다. 제이슨과 그의 무리들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웃었죠. 오늘도 마늘 냄새 풍기고 왔어? 아니면 세탁소 화학약품 냄새? 데이비드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했지만 그들이 길을 막았습니다. 어제 수학시험에서 또 100점 맞았다며? 역시 아시안답네. 공부 기계들. 그래서 너희는 창의적인 건 못하잖아.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 특히 클래식 음악. 그건 우리 백인들의 문화야. 너희 같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더 심한 놀림만 받을 뿐이었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교실로 들어갔죠. 음악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악 선생님인 미세스 앤더슨은 그나마 데이비드에게 친절한 몇 안 되는 선생님 중 한 명이었죠. 오늘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려주며 클래식 음악의 구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제일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는지. 음악이 흐르자 데이비드의 귀가 열렸습니다. 도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도, 솔 마이너스 파 마이너스 미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도. 모든 음이 선명하게 들렸고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그 음들이 건반 위치로 변환되었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 없는데도 음을 듣기만 하면 어떤 건반을 눌러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데이비드는 늘 그렇듯 구석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김밥이었는데 옆 테이블 아이들이 수군거렸죠. 저거 뭐야? 검은 종이에 싼 거? 비린내 나는 것 같아. 데이비드는 조용히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죠.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세탁소로 내려갔습니다. 오후에는 손님들이 많아 부모님을 도와 카운터를 봐야 했죠.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세탁물 찾으러 왔어. 김인가 뭔가 하는 사람한테 맡겼는데. 손님은 일부러 부모님의 성을 제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영수증을 받아 옷을 찾아주었죠. 저녁 8시가 되어서야 가게 문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위층 작은 아파트로 올라간 가족은 소박한 저녁을 먹었죠. 된장찌개와 멸치볶음, 김치.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내일 UCLA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리처드 스톤의 마스터 클래스가 열립니다. 지역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리처드 스톤. 음악 시간에 들었던 그의 연주가 아직도 머릿속에 맴돌았죠. 저녁을 먹고 데이비드는 거실 구석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3년 전 옆집 할아버지가 버리고 간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지고 몇 개 건반은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데이비드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건반을 눌렀습니다. 낮에 들었던 모차르트가 손가락으로 흘러나왔죠. 악보를 본 적도 없는데 신기하게도 들은 그대로 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른손 멜로디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화음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죠. 부모님은 아들이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하셨지만 그저 취미로 생각하셨습니다. 제대로 가르쳐 줄 돈도 없었고 설마 아들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데이비드는 내일 마스터 클래스에 가도 되냐고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숙제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올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자 데이비드는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그저 멀리서라도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창밖으로는 한인타운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고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이민자 가정의 평범한 밤이었죠. 내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다음 날 토요일 오후 2시 데이비드는 UCLA 캠퍼스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로이스 홀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죠. 웅장한 석조 건물은 마치 자신을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대부분 비싼 옷을 입은 부유층 가족들이었죠. 엄마, 저 애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앞에 선 금발 소녀가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죠. 타겟에서 산 15달러짜리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 주변 아이들이 입은 브랜드 옷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홀 안으로 들어가자 1500석 규모의 거대한 공연장이 펼쳐졌습니다. 붉은 벨벳 의자들과 황금빛 장식, 그리고 무대 중앙에 놓인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 피아노. 데이비드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집에 있는 낡은 업라이트와는 차원이 달랐죠. 뒷줄 구석 자리를 찾아 앉은 데이비드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이올린 케이스를 든 아이들, 두꺼운 악보 뭉치를 들고 온 아이들, 그리고 그들 옆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는 부모들. 모두가 오랜 시간 음악 교육을 받은 것처럼 보였죠. 어머, 저기 봐. 세탁소 김씨네 아들 아니야? 익숙한 목소리에 데이비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같은 학교의 클로이와 그녀의 친구들이었죠. 클로이의 엄마는 유명한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늘 데이비드네 세탁소를 지나가며 코를 막곤 했습니다. 정말이네. 여기는 왜 왔대? 설마 클래식 음악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아마 부모님이 영어 못 알아들어서 무료라는 말만 듣고 보낸 거 아닐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에 데이비드는 더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확히 2시 30분 무대 연문이 열리며 리처드 스톤이 등장했습니다. 홀 전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음발을 깔끔하게 넘긴 40대 초반의 남성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레이디스 앤 젠틀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우아했지만 동시에 거만함이 배어 있었죠. 오늘은 특별히 차세대 음악 영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론 영재라는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가 살짝 미소 지으며 관객석을 훑어봤습니다.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이고 전통이며 혈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데이비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늘 듣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 스톤은 피아노 앞에 앉아 시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쇼팽의 에뛰드 작품 25의 11번, 겨울바람. 폭풍처럼 격렬한 오른손 패시지와 웅장한 왼손 화음이 홀을 가득 채웠죠. 데이비드는 숨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모든 의미, 모든 프레이즈가 머릿속에 각인되었죠. 도 마이너스 미 플랫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시 플랫 마이너스 레 플랫. 복잡한 화성 진행이 마치 색깔처럼 보였습니다. 파란색, 보라색, 진한 회색이 소용돌이치는 것 같았죠. 연주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스톤은 우아하게 일어나 인사했죠. 자, 이제 여러분 중 몇 명과 함께 연주해 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여러 아이들이 손을 들었고 스톤은 몇 명을 지명했습니다. 대부분 비싼 음악 학원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들고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들은 준비해온 곡들을 연주했고 스톤은 때로는 칭찬하고 때로는 날카롭게 비평했습니다. 자세가 엉망이군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다이나믹이 전혀 없어요. 로봇이 치는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물론 여러분 나이대에서는요. 1시간쯤 지나자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가는 동안 데이비드는 자리에 남아 있었죠. 무대 위의 피아노가 조명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나간 틈을 타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무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스타인웨이는 더욱 압도적이었죠. 검은 레커 마감이 거울처럼 빛났고 황금색 로고가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주변을 살핀 후 아주 살짝 건반을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매끄러운 상하 건반의 감촉이 전율처럼 전해졌죠. 그리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아까 스톤이 연주했던 겨울바람의 첫 부분을 아주 작은 소리로 쳐봤습니다. 도 마이너스 미 플랫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시 플랫. 정확했습니다. 단 한 번 들은 것뿐인데 손가락이 저절로 그 음들을 찾아갔죠. 조금 더 대담해진 데이비드는 다음 프레이즈도 이어서 쳤습니다. 오른손에 빠른 패시지가 물 흐르듯 흘러나왔죠. 뭘 하고 있는 거지? 차가운 목소리에 데이비드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리처드 스톤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그의 푸른 눈이 날카롭게 데이비드를 훑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누가 건드리라고 했나? 이 피아노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하나? 스톤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는 더욱 위압적이었죠. 넌 누구지? 아, 잠깐. 스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검은 머리와 갈색 눈, 그리고 동양인 특유의 얼굴 특징을 천천히 훑어봤죠. 동양 아이로군. 중국인이니? 일본인이니? 한국계입니다. 한국계? 스톤이 비웃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한국, K-팝과 김치의 나라 아닌가? 그런 나라에도 클래식 음악이 있나? 데이비드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지? 의사? 변호사? 아니면 스톤이 데이비드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아, 그런 종류의 동양인이 아니로군. 뭐지, 네일샵? 아니면 중국집? 세탁소를 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 스톤은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탁소, 역시 전형적이군. 그래서 약품 냄새가 나는 거였어. 사실 데이비드에게서는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톤은 일부러 코를 막는 신용을 했죠. 이때 휴식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여러분, 재미있는 상황이네요. 스톤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우리의 스타인웨이를 함부로 만지고 있었답니다. 세탁소 집 아이가 말이죠. 몇몇 사람들이 낮게 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였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아이가 방금 제 연주를 흉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쇼팽을요. 세탁소 아이가 쇼팽을. 스톤이 과장되게 손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제대로 들어볼까요? 모두에게 보여주겠니, 꼬마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그냥. 아니면 겁이 나니? 당연하겠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니까. 스톤이 데이비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립이 꽤 강했죠. 자, 여러분. 특별 이벤트입니다. 이 한국 세탁소 아이가 쇼팽을 연주한답니다. 다들 앉으세요. 이건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네. 왜 저러시지? 그래도 재미는 있겠네. 스톤은 데이비드를 피아노 의자로 끌고 갔습니다. 자, 앉아. 그리고 아까 내가 치려던 것을 쳐봐. 겨울바람 말이야. 할 수 있겠지?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그중 대부분은 조롱과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죠. 스톤은 무대 옆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피아노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 높이를 조절했죠. 그의 작은 손이 나사를 돌리는 동안 홀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정적 속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크게 울렸죠.
빨리 해, 꼬마야. 우리 시간이 많지 않아. 스톤이 손목시계를 과장되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순금 롤렉스가 조명 아래서 번쩍였죠. 아니면 이제야 겁이 나는 거니? 세탁소로 돌아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도 놀랐죠. 평소에 그였다면 절대 대답하지 않았을 텐데. 관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애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나 봐. 용감하네, 아니면 무모하거나. 앞줄에 앉은 클로이가 친구들과 속삭였습니다. 저애 완전 망신당할 거야. 휴대폰 준비해. 인스타에 올려야지. 여러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녹화를 시작했죠. 데이비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을 바라봤습니다. 88개의 흑백 건반이 마치 거대한 이빨처럼 보였죠. 집에 있는 낡은 피아노와는 달리 이 건반들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흠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까 들었던 스톤의 연주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부터 마지막 음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죠. 마치 고해상도 영상을 보는 것처럼 각각의 음이 어떤 건반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보였습니다. 자,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세탁소 소년의 위대한 연주를. 스톤이 비꼬듯 말했고 몇몇 관객이 낮게 웃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죠. 도. 맑고 깨끗한 음이 홀을 울렸습니다. 스타인웨이 특유의 풍부한 울림이 공간을 채웠죠. 데이비드는 눈을 뜨고 다음 음들을 이어갔습니다. 미 플랫 마이너스 솔 마이너스 시 플랫 마이너스 레 플랫. 정확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서 스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른손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폭풍 같은 패시지가 쏟아져 나왔죠. 데이비드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14살 소년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하고 빠른 움직임이었죠. 관객석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조롱하던 속삭임이 멈췄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손들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조롱이 아닌 경이로움으로 녹화를 시작한 것이었죠. 어떻게? 클로이가 입을 벌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애가 진짜로 치고 있어? 데이비드의 왼손이 무거운 화음을 더했습니다. 땅을 울리는 듯한 베이스와 오른손의 화려한 멜로디가 완벽한 균형을 이뤘죠.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톤의 연주를 흡수한 후 자신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톤이 무대로 한 걸음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아이가 정말로 진짜로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 들은 곡을. 저게 가능한 일이야?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음악교사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음감이 있다 해도 저 정도면.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도 스톤의 존재도 잊어버렸죠. 그의 세계에는 오직 피아노와 음악만이 존재했습니다. 세탁소에서 새벽부터 일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땀 흘리시는 어머니,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시는 아버지.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이 음악이 되어 흘러나왔죠. 학교에서 받는 차별과 무시도 떠올랐습니다. 칭챙총, 김치 냄새, 너희 나라로 돌아가. 그 모든 상처가 불협화음이 되었다가 아름다운 화성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이르자 데이비드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스톤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연주했던 부분에서 데이비드는 미묘한 루바토를 더했죠.
템포를 살짝 늦췄다가 다시 빠르게, 마치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오 마이 갓. 누군가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양손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현란한 패시지. 대부분의 전문 피아니스트들도 몇 달을 연습해야 겨우 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데이비드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죠. 그의 몸이 피아노와 하나가 된 것처럼 건반의 진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가 왼손의 베이스 라인을 살짝 바꾼 것입니다. 원곡에는 없는 대위법적 선율을 추가했죠. 마치 바흐의 푸가처럼 왼손이 독립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줄리아드 음대에서 온 교수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즉흥 연주야. 저 아이가 지금 즉흥적으로 편곡하고 있어. 스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죠. 이것은 그의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동양인 꼬마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마치 신성한 의식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의 손가락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하듯 음들이 홀을 가득 채웠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리 빠르고 격렬해도 단 한 음도 뭉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진주알이 굴러가듯 모든 음이 또렷했죠. 녹화하고 있어? 응, 이건 역사적인 순간이야. 저의 이름이 뭐야? 데이비드 김이래.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데이비드 김. 그 이름이 오늘 이후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죠. 곡이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데이비드는 크레셴도를 만들며 클라이맥스로 향했죠. 양손이 건반의 끝에서 끝까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진짜 겨울바람이 홀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음, 팡! 강렬한 포르티시시모가 홀을 울렸습니다. 그 여운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져갔죠. 데이비드는 건반 위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1초, 2초, 3초.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적을 깨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홀 맨 뒤편에서 들려온 그 박수는 처음에는 외롭게 울렸지만 곧 또 다른 박수가 더해졌고 그 다음은 10명, 20명 그리고 순식간에 홀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죠. 믿을 수 없어. 천재야, 천재. 어떻게 이런 일이.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절반이 그리고 거의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관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박수가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반짝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영상을 찍으려던 그 휴대폰에는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죠. 언니, 방금 그거 다 찍었어? 응, 다 찍었어.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 해. 지금 당장. 스톤은 무대 옆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었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죠.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은발이 이마에 땀으로 젖어들러 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세탁소 집 동양인 꼬마가.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자신의 권위가, 명성이 무너질 것 같았죠. 스톤은 큰 걸음으로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며 두 손을 들어 박수를 멈춰달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죠. 네, 인상적이었습니다. 세탁소 집 아이치고는 말이죠. 그 말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몇몇 관객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신 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여러 부분에서 실수를 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실 테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단 한 음도 틀리지 않았죠. 오히려 원곡보다 더 풍성하게 연주했습니다. 예를 들어 32마디에서 그만하세요. 갑자기 객석에서 한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초반의 동양계 청년이었죠. 저는 버클리 음대 작곡과 4학년 마이클 린입니다. 그리고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죠. 방금 그 아이는 단 한 음도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보다 더 음악적으로 연주했습니다. 홀이 술렁거렸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전 다 알아요. 당신이 56마디에서 프레이징을 망쳤던 것도, 102마디에서 페달링이 지저분했던 것도요. 하지만 이 아이는 완벽했어요. 더 나아가서 즉흥적으로 대위법까지 추가했고요. 청년의 말에 다른 음악 전공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오히려 원곡보다 나았어요. 스톤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데이비드에게 다가가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뭔지 몰라도 이건 내 무대야. 당장 내려가. 하지만 데이비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움직일 수 없었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스터 스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당신이 내려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호리호리한 백발의 노신사가 일어섰습니다. 전전 LA 필하모닉 지휘자 조지 밀러입니다. 오늘 우연히 이 자리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을 목격했네요. 이 소년의 재능은 경이롭습니다. 밀러가 데이비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네. 데이비드 김입니다. 데이비드 김. 기억해두겠다. 넌 분명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스톤이 끼어들려 했지만 밀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스터 스톤, 당신도 훌륭한 피아니스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죠. 하지만 오늘 이 아이가 보여준 것은 기술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영혼이 있는 연주였어요. 관객들이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음악의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탁소 집 아이라고 해서 음악을 못한다는 법이 어디 있죠? 당신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스톤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시선이 차갑게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데이비드, 앙코르, 앙코르. 그 외침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앙코르. 1500명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에 홀이 진동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황해서 스톤을 바라봤지만 스톤은 이미 뒤로 물러나 있었죠. 해도 될까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지. 이제 이 무대는 내 것이야. 데이비드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무엇을 칠까 잠시 고민하다가 문득 어머니가 집에서 흥얼거리시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아리랑. 그는 조심스럽게 첫 음을 눌렀습니다.
단순하고 소박한 한국의 민요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하지만 곧 그 멜로디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에서 바흐 스타일의 대위법이 더해졌고, 오른손은 드뷔시풍의 인상주의 화성으로 멜로디를 장식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재즈의 리듬이, 후반부에서는 라흐마니노프의 웅장함이 더해졌죠. 한국의 전통 민요가 서양 클래식의 모든 시대를 관통하며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전통과 현대가 하나로 융합되는 순간이었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과 그리고 희망은 만국 공통의 언어였습니다. 홀 뒤편 출입구에 두 사람이 숨죽여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님이었죠. 가게를 잠시 닫고 아들이 걱정되어 달려온 것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대단한 아이였어? 아버지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탁소 일로 굽어진 자신의 등과 달리 아들은 꼿꼿이 앉아 세상에 당당히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리랑 변주곡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단순했던 멜로디가 이제는 교향곡처럼 웅장하게 울려 퍼졌죠. 그의 작은 손이 만들어내는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리랑 변주곡이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순간 스톤이 갑자기 무대로 뛰어올라 피아노 뚜껑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그만. 이건 내 마스터 클래스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재빠르게 손을 빼면서 뚜껑은 허공을 갈랐고 스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죠.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애 다칠 뻔했잖아. 관객들이 일제히 항의했습니다. 스톤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데이비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리처드 스톤이야. 카네기홀과 빈 국립 오페라 하우스에서 연주하는. 그만하세요. 조지 밀러가 단호하게 말하며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아이에게 손대지 마시오. 하지만 스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이 꼬마가 사기를 치고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분명히 미리 이 곡을 연습해 왔을 거예요. 세탁소 집 애가 즉흥 연주를 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때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드릴게요. 모두가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14살 소년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아무 곡이나 쳐주세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곡으로요. 그럼 제가 바로 따라서 쳐드릴게요. 스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후회하게 될 거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 더미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복잡한 현대음악 악보를 골랐죠.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7번,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한 3악장. 이 곡을 아나? 데이비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들어본 적 없어요. 좋아. 잘 들어봐라. 스톤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불협화음과 복잡한 리듬, 예측 불가능한 도약들로 가득한 곡이었죠. 전문 피아니스트들도 악보 없이는 절대 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관객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요구였죠. 아무리 천재라도 이런 복잡한 현대 음악을 한 번 듣고 재현한다는 것은. 스톤은 일부러 더 빠르고 복잡하게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이 날아다니듯 움직였고 때로는 주먹으로 건반을 내리치기도 했죠. 3분간의 연주가 끝났을 때 그는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내 차례다. 할 수 있겠지? 데이비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들은 모든 음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죠.
혼란스러워 보이던 불협화음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무질서해 보이던 리듬이 수학적 구조로 변환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정확했죠.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음이 완벽했습니다. 말도 안 돼. 스톤이 중얼거렸습니다. 데이비드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복잡한 패시지도, 불규칙한 리듬도, 심지어 스톤이 주먹으로 쳤던 클러스터까지 정확히 재현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스톤의 연주가 공격적이고 차가웠다면 데이비드의 연주에는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죠. 같은 불협화음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스톤이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한 관객이 소리쳤습니다. 야, 스톤, 방해 좀 그만해. 다른 사람들도 가세했습니다. 그래, 물러나. 애를 그만 괴롭혀. 당신이야말로 진짜 음악이 뭔지 몰라. 스톤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을 썼죠. 이 아이는 악보도 읽을 줄 모를 거야. 세탁소 집 애가 음악 교육을 받았을 리 없잖아. 그는 복잡한 악보를 데이비드 앞에 던졌습니다. 자, 이걸 쳐봐라. 초견으로. 사실 이건 부당한 요구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정말로 악보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악보를 들여다봤지만 오선과 음표들이 암호처럼 보였습니다. 봐라. 악보도 못 읽잖아. 이런 애가 무슨 피아니스트야? 스톤이 승리감에 차서 외쳤습니다.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았어요. 그는 악보를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저 듣고 칠 수 있을 뿐이었죠. 그래서 뭐? 갑자기 객석에서 한 중년 여성이 일어났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릴 때 악보보다 귀로 먼저 음악을 배웠어요. 베토벤은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아도 작곡했고요. 악보를 읽는 게 음악의 전부인가요? 맞아요. 음악은 종이가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의 재능은 진짜예요. 당신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때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정말 악보를 못 읽어요.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피아노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전 음악을 사랑해요. 피아노 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가요? 그 순수한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쳤습니다. 아니야. 충분해. 넌 이미 훌륭한 음악가야. 박수가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스톤은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정말 비열한 방법이었죠. 좋아. 그럼 내 부모를 불러봐라. 세탁소 주인들이 여기 와서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보라고 해. 그는 데이비드의 부모가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의도였죠.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홀 뒤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였죠.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두 사람은 화려한 홀에서 초라해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베리굿 보이입니다. 아버지의 서툰 영어에 몇몇이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대부분의 관객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세탁소, 스몰 비즈니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자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음악 학원 못 보내서 미안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관객이 일어나서
한국말로 말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한국말로 하세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한국계 미국인 교수였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한 눈빛으로 한국말로 말하기 시작했죠.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어요. 아기 때부터 노래를 흥얼거렸고 처음 피아노를 만졌을 때 바로 멜로디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가난해서 그저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통역을 들은 관객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물겨운 고백이 통역되는 동안 데이비드는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그의 작은 등이 곧게 펴졌고 눈빛에는 전과 다른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엄마, 아빠. 데이비드가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곡은 엄마, 아빠를 위한 거예요. 그는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연주를 시작했죠. 처음 몇 음은 단순했습니다. 도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미.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피아노를 배우는 것처럼. 하지만 곧 그 단순한 멜로디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세탁소 문을 여는 소리가 음악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저음부에서 울렸고 증기 다리미가 치익하고 내뿜는 소리가 고음부에서 표현되었죠. 데이비드의 왼손이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쿵 마이너스 치 마이너스 쿵 마이너스 치.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였죠. 그 위로 오른손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려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면서 흥얼거리시던 한국 민요들이었습니다. 저게 통역했던 교수가 숨을 죽였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세탁소의 하루를 음악으로 그리고 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이 자란 세탁소의 일상을 교양시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영수증을 찢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한 일상의 소리들이 데이비드의 손을 거치자 아름다운 선율로 변했다는 것이었죠. 중간 부분에서 음악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불협화음이 나타났고 리듬이 불규칙해졌죠. 여기서 나는 냄새 좀 봐.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 차별과 멸시의 언어들이 음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스타카토와 거친 포르티시모가 그 상처들을 나타냈죠. 하지만 그 어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화음이 다시 나타났고 그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피곤한 몸으로도 데이비드의 머리를 쓰다듬는 손길, 어머니가 도시락에 김밥을 정성스레 싸는 모습, 그리고 낡은 피아노 앞에서 느꼈던 작은 행복들. 음악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손가락이 빨라지고 다이나믹이 커졌죠. 이제 그는 단순히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가족의 역사를, 이민자의 꿈을 피아노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죠. 특히 이민자 가정 출신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저 음악 속에 내 이야기가 있어. 누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스톤은 무대 한쪽에 서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테크닉으로도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을 이 14살 소년이 만들고 있었죠. 진정성, 영혼, 살아있는 이야기. 데이비드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양손이 건반 전체를 휩쓸며 거대한 크레센도를 만들었죠. 그것은 희망의 폭발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 우리도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처음 시작했던 그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갔죠. 도 마이너스 레 마이너스 미.
하지만 이제 그 단순한 음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만나며 원을 이루었고 그 원 안에는 한 가족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꿈이 담겨 있었죠.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미. 그 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홀은 절대적인 정적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숨조차 조심스러웠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조지 밀러였죠. 그는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전염병처럼 퍼져나갔고 순식간에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경이로워. 이게 진짜 음악이야.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았는데 그들의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니. 데이비드, 데이비드, 데이비드. 관객들이 연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스톤이 천천히 데이비드에게 걸어온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스톤은 데이비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홀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만하기로 유명한 리처드 스톤이 무릎을 꿇다니. 내 연주를 듣고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난 기술은 있었지만 영혼을 잃어버렸구나. 스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나에게 음악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줬어. 진짜 음악은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데이비드는 당황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일어나세요, 스톤 씨.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스톤 씨의 연주에서 많이 배웠어요. 기술적인 완벽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됐고요. 스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손을 내밀었죠. 언젠가 함께 연주해 주겠니? 두 대의 피아노로. 데이비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과 크고 단단한 손이 만났죠. 네, 좋아요. 그 순간 홀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화해와 용서, 그리고 음악을 통한 소통을 목격한 사람들의 감동 어린 박수였죠. 누군가 휴대폰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올린 영상이 벌써 100만 뷰를 넘었어요. 세탁소 소년 천재 피아니스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CNN에서 생방송 요청이 왔대요. 빌보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순식간에 데이비드는 전 세계적인 센세이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부모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데이비드가 무대를 내려가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했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더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학장이었죠. 데이비드 김군, 우리 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와주지 않겠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학교 관계자들이 달려왔습니다. 커티스 음악원도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버클리도요. 예일도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미국 최고의 음악 학교들이 한 명의 소년을 모시기 위해 경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음악학교 관계자들이 서로 경쟁하듯 조건을 제시하는 가운데 갑자기 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우르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CBS 뉴스입니다. 데이비드 김군은 어디 있나요? MBC에서 왔습니다. 독점 인터뷰를. ABC 특별 취재팀입니다. 순식간에 홀은 취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데이비드를 향해 뻗어졌죠. 데이비드, 기분이 어때요? 언제부터 피아노를 쳤나요? 정말 독학인가요? 데이비드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아들을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죠. Please, too many people. 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했지만 기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조지 밀러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오. 이 아이는 방금 영혼을 쏟아내는 연주를 했습니다. 좀 쉬게 해주세요. 기자들이 조금 물러났지만 여전히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죠. 한 기자가 스톤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미스터 스톤, 방금 한국계 소년에게 무릎을 꿇으셨는데 어떤 심정이신가요? 스톤은 잠시 침묵했다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저는 음악을 소유물처럼, 특권처럼 생각했습니다. 특정 계층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데이비드가 보여준 것은 음악이 모두의 것이라는 진리였습니다. 스톤이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세탁소에서 자랐지만 그 어떤 콘서트 홀보다 순수한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오늘 진정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스톤 씨, 당신은 분명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습니다. 세탁소 냄새라는 표현도 썼고요. 이에 대해 사과하실 건가요? 스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 사과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심으로. 그는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편견과 오만함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립니다. 특히 아시아계 커뮤니티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스톤이 데이비드의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김 선생님, 김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두 분은 훌륭한 분들이고 놀라운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동양식 인사였죠.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 순간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깐, 이거 보세요. 한 청년이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금 유명 피아니스트 랑랑이 중국 웨이보에 올린 글입니다. 나는 오늘 진정한 천재를 보았다. 데이비드 김 기억하라. 이 이름을 세계가 기억할 것이다. 술렁거림이 커졌습니다. 조성진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음악의 국경은 없다. 데이비드의 연주가 그것을 증명했다. 마르타 아르헤리치가 트위터에 오, 이 아이를 직접 만나고 싶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이 실시간으로 데이비드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데이비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플립폰이었죠. 화면을 보니 학교 친구였습니다. 데이비드, 너 지금 전교가 난리야. 모두가 너 얘기만 하고 있어. 심지어 제이슨도 내가 데이비드랑 친구였다고 자랑하고 다녀. 어제까지 그를 김치보이라고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는 그를 영웅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로듀서가 다가왔습니다. 데이비드 군,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열어주지 않겠어요? 전석 매진은 보장합니다. 링컨 센터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할리우드 볼도요. 순식간에 미국 최고의 공연장들이 데이비드를 모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더 배워야 해요. 배운다고요? 당신은 이미 완벽한데. 아니에요. 오늘 깨달았어요. 전 악보도 못 읽잖아요.
음악 이론도 모르고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 겸손한 태도에 많은 이들이 더욱 감명받았습니다. 그때 한국 기자 한 명이 한국말로 질문했습니다. 데이비드 군, 한국계로서 자부심을 느끼나요? 데이비드가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네. 전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두 문화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이 통역되자 많은 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지 밀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재능의 발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편견이 깨지는 소리였고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이 소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재능은 어디에나 있다고. 단지 우리가 편견 때문에 보지 못했을 뿐이라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동네 한인타운에는 저처럼 피아노를 치고 싶어도 못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형편이 어려워서요. 그 아이들을 위한 무료 음악 교실을 만들고 싶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가 폭발적인 박수가 터졌습니다.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한 사업가가 외쳤습니다. 스타인웨이에서 피아노를 기증하겠습니다. 야마하도요. 줄리아드에서 교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데이비드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톤이 다가왔습니다. 나도 돕고 싶다. 내가 무료로 마스터 클래스를 하겠다. 진짜 마스터 클래스를. 차별 없는.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톤 씨. 그때 누군가 외쳤습니다. 데이비드, 마지막으로 한 곡만 더. 앙코르, 앙코르.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앙코르를 외쳤습니다. 기자들도 교수들도 관객들도. 데이비드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다시 피아노로 걸어갔습니다. 이 곡은 모든 이민자 가족을 위한 곡이에요. 그는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즉흥 연주였죠. 미국 국가와 한국 애국가가 절묘하게 어우러졌고 거기에 세계 각국의 민요 선율이 더해졌습니다. 음악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같다.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다. 연주가 끝났을 때 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6개월 후 카네기홀. 2800석의 대극장이 완전히 매진되었습니다. 데이비드 김과 리처드 스톤의 화해 콘서트라는 제목의 이 공연은 티켓 오픈 3분 만에 매진되었고 암표가 원래 가격의 10배에 거래될 정도였죠. 무대 뒤 대기실에서 데이비드는 거울을 보며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죠. 키도 조금 컸고 얼굴도 더 성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눈빛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가득했죠. 데이비드, 준비됐니? 리처드 스톤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그도 많이 변했습니다. 오만했던 표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죠. 네, 스톤 씨. 아니, 리처드 형. 6개월 동안 두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연습했고, 이제는 형 동생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내 부모님 오셨니? 네, 맨 앞줄 중앙에 앉아 계세요. 정말이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어머니는 새로 맞춘 한복을 입고 계셨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산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들 옆에는 UCLA 마스터 클래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버클리 음대생 마이클 린, 그리고 심지어 그날 데이비드를 놀렸던 클로이와 제이슨도 있었죠.
모두가 오늘을 기다려왔습니다. 5분 전입니다. 무대 감독이 알렸습니다. 데이비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톤과 함께 무대로 걸어나갔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800명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쳤죠. 플래시가 터지고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두 대의 스타인웨이 콘서트 그랜드가 무대 중앙에 마주보고 놓여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스톤이 각자의 피아노 앞에 앉자 홀이 조용해졌죠. 첫 곡은 모차르트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였습니다. 스톤이 먼저 주제를 제시하면 데이비드가 그것을 받아 변주했죠.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내 손으로 치는 것 같았죠. 6개월 동안 데이비드는 줄리아드 예비학교에서 기초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악보 읽기, 화성악, 음악사. 그의 타고난 재능에 체계적인 교육이 더해지자 그는 더욱 놀라운 음악가로 성장했죠. 연주 중간중간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스톤의 눈에는 자부심이, 데이비드의 눈에는 감사가 담겨 있었죠.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는 데이비드가 직접 작곡한 두 개의 세계라는 곡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융합된 이 곡은 이미 유튜브에서 1,000만 뷰를 기록한 화제작이었죠. 데이비드가 가야금 소리를 흉내낸 독특한 주법으로 시작하자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스톤이 그것을 받아 바로크 양식으로 변주했고 두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졌죠. 중간 부분에서는 두 사람이 즉흥 연주를 했습니다. 주제를 주고받으며 자유롭게 변주하는 모습은 마치 두 문화가 대화하는 것 같았죠. 저게 가능한 거야? 즉흥으로 저렇게 완벽하게. 음악 전문가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데이비드는 일어서서 피아노 현을 직접 뜯었습니다. 한국 전통 악기인 검은고 소리를 재현한 것이었죠. 스톤은 그것에 맞춰 타악기처럼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모든 관객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데이비드와 스톤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개월 전의 적대적 만남을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이었죠. 커튼콜이 10번이나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떠날 줄 몰랐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전 저는 그저 세탁소를 돕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스톤을 바라봤습니다. 리처드 형, 고마워요. 형이 없었다면 전 영원히 제 재능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스톤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더 고맙다. 넌 나에게 음악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줬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편견 없이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줬어. 두 사람이 다시 포옹하자 박수가 또 터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리셉션에서 데이비드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따로 있었죠. 데이비드. 한 무리의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한인타운에 새로 생긴 김 데이비드 음악교실의 학생들이었죠. 형, 오늘 진짜 멋있었어요. 저도 형처럼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베트남계, 멕시코계, 중국계, 그리고 한국계 아이들. 모두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들 하나하나를 껴안았죠. 너희도 할 수 있어. 모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제 김 데이비드 음악교실은 LA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교육 기관이 되었습니다. 스톤을 비롯한 유명 음악가들이
무료로 가르치러 왔고 많은 기업이 후원했죠. 파티가 한창일 때 데이비드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욕의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혼자 있고 싶니? 어머니가 따라 나오셨습니다. 아니요, 엄마. 그냥 믿기지 않아서요. 뭐가? 이 모든 게요. 6개월 전만 해도 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세탁소 집 아이였잖아요. 어머니가 데이비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넌 항상 특별했어. 다만 세상이 몰랐을 뿐이지. 엄마. 그리고 기억해. 내가 어디까지 가든 얼마나 유명해지든 넌 우리의 아들이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 데이비드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세탁소 화학약품 냄새 대신 이제 어머니에게서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죠. 하지만 그 따뜻한 품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스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빨리 와. 대통령 부인이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대통령 부인이요? 그래. 그리고 내년 백악관 공연도 제안하고 계셔. 데이비드는 놀랐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자, 엄마. 엄마도 같이 가요. 나는 영어도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엄마는 엄마니까요. 세 사람이 함께 홀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세계의 유명 인사들 사이로 걸어가는 한국인 가족.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리무진 안에서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아빠, 내일 세탁소 가요? 아니, 이제 안 해도 돼. 내 덕분에. 가요. 같이 가요. 전 세탁소가 좋아요. 거기가 우리 시작이잖아요. 부모님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리무진은 계속 달렸습니다. 안에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소년이 있었지만 동시에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는 14살 아들이 있었죠. 이것이 데이비드 김의 이야기입니다. 차별과 편견을 음악으로 극복한 소년. 세탁소 냄새 대신 희망의 선율을 퍼뜨린 소년.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 소년.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 후에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은 소년의 이야기였습니다.